24강의 1번부터 시작할게. 왜 현대 미국 억양은 들리지 않는가? 비슷하게 뭐랑? 영국 억양과. 결국 영국은 식민지 했던 거 아닌가? 미국을. 의문문과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주제이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잘 기억하고.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야. 미국 영어랑 영국 영어는 왜 억양이 다른가? 그리고 대답하겠지. 그게 주제야. 그래서 미리 해놔도 돼, 이거는. 그래서 자, 바로 시작해. 전문가들은 믿는다. 영국 거주민들과 식민자들 미국에 정착했던 은 들렸다. 똑같이 18세기에는 당연히 처음 정착할 때는 발음이 똑같았겠지.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다 들렸을 거다. 더 현대 미국의 억양같이. 자, 그럼 바뀐 건 뭐지? 미국 억양이 바뀐 게 아니라 영국 영어가 바뀐 거야. 그래서 일단은 영국 영어가 바뀐 거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럼 이제 왜 바뀌었냐까지 가져야 되겠지? 액센트, 우리가 인식하는 영국의 것이라고는 개발되었다. 이 시기에, 무슨 시기? 미국 혁명 시기에. 누구에 의해서? 낮은 탄생 지위를 가진, 탄생 지위 뭐라고 할까? 타고난 지위라고 할까? 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즉, 지금의 영국 억양은, 영국 영어는 이 영국에 살고 있던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억양인 거야. 어떤 부자가 되었던, 언제? 산업혁명 동안에. 자, 근데 왜 만들었냐? 왜 이 영국 사람들이 낮은 출생 지위를 가진 영국 사람들이 왜 억양을 만들었냐? 바로 나와. 구분짓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른 평민들과, 나는 똑같은 평민이야 사실은, 낮은 지위니까. 근데 부자가 된 거야.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좀 뻐기고 싶겠지. 그래서 이제 다른 억양을 만들었다는 소리야. 이 사람들은 개발했다. 새로운 방식을, 말하는 새로운 방식을. 왜? 구분짓기 위해. 또 나왔어. 자기 자신을,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 뭐를? 그들의 새롭고 향상된 사회적 지위를. 그래서 대답이야. 왜 영국 영어, 미국 영어가 다른가? 영국의 낮은 출생의 지위자들이 부자가 되면서 자기들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19세기에 이러한 구분되는 액센트가 뭐라고 그럴까? standardized,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할게. 받아들여진 발음으로, 표준어로 의역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수동태야. 가르쳐줬다. 널리. 발음 교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뭐랄까, fashionably, 유행에 따라가게 말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널리 퍼진 거다. 간단한 내용이었어. 2번. 극단적으로 생생한 기억을 가지는 것. 과거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그리고 약한 기억. 생생한 기억, 약한 기억을 가지는 것. 과거의 일상적인 이벤트에 대한 은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 여기 생략되어 있겠지? 우리가 유지한다는 것을, 편향된 과거에 대한 인식을.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emotional experience라 그랬는데 극적인이라고 의역하면 괜찮을까? dramatic으로 해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은 편차가 있다. 벌써부터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보는 경향이 있다. 과거를
집약된 타임라인으로 뭐의 정서적으로 흥분하게 하는 이벤트들의, 즉 과거의 기억은 다 특별한 기억인 거야. 감정적으로 흥분시킬 만한 그런 사건들의 연속인 거지. 평범한 일상 기억 안 나. 우리는 기억한다. arousing, 불러일으키는 측면들을 에피소드의, 그리고 잊는다, 지루하게 하는 것들을. 그래서 지금 다 같은 계열의 말들이야. emotionally exciting event, arousing aspect, emotional experience, 다 같은 계열의 단어들이지. 바로 예시가 나오지. for example이 없지만 내용으로 볼 때 예시라고 봐야 돼. 갑자기 여름방학이 나오잖아. 지금 기억에 대한 건데 여름방학 이렇게 나오면 예시라고 볼 수 있겠지. 여름방학은 기억될 것이다. 그 여름방학의 특이한 경험들 때문에, 경험들로, 그리고 덜 흥분하게 하는 부분들은 희미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영원히 잊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 그래서 결국 뭐뭐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사적 용법 중에 하나야. 자, 연결을 기억해주고 그 결과 우리가 측정할 때 얼마나 우리의 다음 여름 방학이 어떻게 우리의 다음 여름 방학이 우리를 느끼게 만들 것인가를 예측할 때 우리는 과대평가한다. 긍정성을. 재미있던 것만 기억이 나잖아. 그럼 여름방학은 무조건 재밌겠지 라고 추측한다는 거야. It seems like as though that 해도 사실은 문법적으로 가능하겠네. 마치 이런 것 같다. 어떤 것 같냐? 정확한 과거의 사진은 한 가지 이유인 것 같다. 우리의 부정확한 예측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인과관계라는 거야. one reason. 이게 원인이라는 거거든. 이게 결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왜 미래를 부정확하게 예측하는가? 과거의 경험, 기억이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첫 문장인 거야. 극적인 건 기억하고 평범한 건 기억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가지게 되고, 하나를 더 하자면 그래서 그 결과로 미래에 대한 예측도 부정확하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그래서 기억해주면 좋고, 이게 원래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이 역시 디벨롭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서 순서로 내기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3번 correlational observation, 상관관계에 대한 관찰로부터 우리는 결론 내린다. 한 변수가 관련이 있다고. 두 번째 변수와 인과관계를 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상관관계라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지.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그래 포인트고, neither이니까 둘 다 뭐뭐 아니다거든. 두 행동 다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이벤트를. 즉 A가 B를 유발하고 B가 A를 유발하고 이게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다. Even though there is a relationship, 관계가 있을 순 있지만. 그럼 뭔 말이야?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거야. A, B만 있는 게 아니라 A, B 사이에 C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다음 예시는 보여줄 것이다. 왜 어려운지 가주어. 뭐가 어렵냐면 인과관계의 진술을 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뭘 기반으로? 상관관계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지만 왜 어렵냐?
뭐 추측할 수 있지. 제3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A와 B의 관계 사이에 뭔가 끼어드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바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연구원들, 미국 육군, 미 육군 연구원들이 수행했다 어떤 연구를.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시도하면서 관계를 지으려고. correlate A with B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사고의 숫자를 다른 변수, 변인들과 연관 지으려고 시도하면서 어떤 변수? 사회 경제적 수준 그리고 나이, 즉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뭐 사고는 적어졌고 나이가 높을수록 사고는 적다. 반대로 사회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고는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사고는 많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들은 알아냈다. 가장 좋은 예측 변인이 문신의 숫자라고. 되게 이상하지? 이 운전자가 가진 문신의 개수에 따라서 오토바이 사고가 많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신 새긴다고 오토바이 사고 많아? 이상하잖아. 근데 결론은 이렇게 닿단 말이야. 그럼 왜겠어?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게 아까 주제 얘기했잖아. 제3의 변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가주어 같아. 말도 안 되는 오류일 것이다. 뭐가? 결론 내리는 것은. 뭐라고 결론 내리는 것? 문신이 오토바이 사고를 유발한다라고. 혹은 뭐라고? 오토바이 사고가 문신을 유발한다라고. 이 뒤에 게 더 웃기네. 어쨌든 A, B든 B, A든 말이 안 되는 거야. 인과관계가 누가 생각해도 성립이 안 돼.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 제3의 변수, 변인이 관련되어 있다. 이 둘과 아마도 위험에 대한 선호. 자,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문신을 많이 하고 문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선호하겠지. 반대로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위험을 선호하겠지. 뭐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제3의 변수가 있으면 말이 되는 실험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 위험을 기꺼이 취하려는 사람은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려 하다. 참고로 reluctant to는 반대말이야. 꺼려 하다. 는 좋아한다. 문신을 당하기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취한다. 더 많은 가능성을. 오토바이를 탈. 병렬 구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주제문은 일단은 제3의 변수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 요게 일단은 꼭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긍정문으로 돌려서 보자면 제3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어디 있을까? 아까 전에 third 있었는데 여기 있네. 요거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